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에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하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 투자의 길 149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종목은 양자기술의 대표주 QSI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QSI는 퀀텀 세미컨덕터 인터내셔널의 그 약자네요. 그럼 먼저 QSI에 대해서 소개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그 소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면은 147회차로 K뷰티의 전도사 비올에 대해서 얘기했죠. 얘는 그 2024년 10배거, 즉 10배 오를 수 있는 중소형주 중에서 가장 대표주로 제가 소개를 했었죠. 근데 얘가 그 소개 당시에 주가가 9,360원이었는데 1월 5일자 소개했을 때 요 당시니까 연초겠죠. 근데 지금은 1월 19일 종가가 8,960원이라서 약 4% 정도, 4.3% 정도가 하락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는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48회차 1월 12일 날 소개한 주식은 국내 그 최대 로봇 ODM 기업인 인탑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죠. 얘는 그 삼성전자와 로봇 생산에 대해서 협력하는 업체로 가장 유망한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얘는 그 소개 당시 주가가 28,050원이었는데 소개하자마자 바로 올라가지고 상한가 한번 치고 그래서 36,400원까지 갔다가 1월 19일 종가는 31,700원으로 조정을 받았네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13%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얘를 제가 소개하고 나서 바로 1월 15일 날 월요일장에서 사셨으면은 큰 돈을 벌었을 거예요. 한 30% 가까이 수익을 냈을 텐데 아마 대부분 좀 이렇게 그렇게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만약 얘가 제가 소개한 그 소개했을 때의 값인 한 28,000원대로 다시 내려간다면은 얘는 다시 잡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19회차 작년 1월 27일 소개한 에브리봇이 있죠. 얘는 로봇 청소기 그 대표 기업으로 소개를 했었죠. 그러니까 거의 1년 됐네요. 그때 당시 17,310원이었는데 작년 1월 27일자에 방송을 했죠. 근데 얘가 3월 27일 약 2달 만에 22,450원까지 올라서 플러스 30%의 수익을 냈다가 그 이후로 계속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10월 27일 되는 9,800원까지 가서 마이너스 40%까지 갔었죠. 그러다 이제 다시 최근에 그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1월 18일에는 21,250원까지 플러스 22%가 됐다가 현재는 19,550원에 가 있죠. 그러니까 1년 만에 회복할 기회를 준 거예요. 얘는 저 같은 경우는 이때 그 17,000원대에서 조금 사고 계속 이제 그 22,450원대 못 팔아갖고 계속 빠져갖고 12,000원대에서 얘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때 최근에 그 얼마 전에 왕창 주수를 늘려갖고 단가를 14,500원대로 맞춰놨는데 그게 이제 19,000원대 가면서 많은 수익을 받습니다. 그런 식의 투자 방법도 좋습니다. 내가 자신 있다 싶으면은 그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수를 확 늘려가지고 단가를 팍 낮춰놓으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도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에브리봇은 로봇 청소기 분야에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게 굉장히 많아갖고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 전문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에브리봇을 갖고 계신 애청자님이 계시다면은 한 자기 보유 주식의 한 30% 정도는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런 그
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오늘의 주제 QSI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힘을 내서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1번 QSI라는 기업을 제가 선정해서 소개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첫째, 극저온 저잡음 증폭기, 영어 약자는 LNA라고 그랬는데요. 이 극저온 저잡음 증폭기를 국내에서 최초로 QSI가 개발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극저온 저잡음 증폭기는 양자 컴퓨터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LNA, 즉 극저온 저잡음 증폭기는 극저온에서, 극저온을 하면 보통 섭씨 마이너스 273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낮은 저온에서 폭넓은 대역폭이 가능하더라고요. 보통 0.2GHz에서 115GHz까지 이 폭넓은 대역폭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주파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QSI가 극저온 저잡음 증폭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깊었고요. 이 극저온 저잡음 증폭기는 양자 컴퓨터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작년 6월 28일 파이낸셜 뉴스의 김찬미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은 QSI는 양자 컴퓨터의 핵심 부품 상용화가 주목된다면서 100조 시장이다, 이렇게 난 기사도 있었더라고요. 이 기사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6G라 그러죠. 지금 5G 시대죠, 이동통신이. 근데 앞으로 차세대 미래의 그 통신은 6G라는데 6G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반도체 전자소재를 개발했다. 그래갖고 요게 또 눈에 확 띄더라고요. 이 6G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미래 그 통신 기술로 양성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 회장이 신년에 처음으로 찾아간 데가 삼성 미래연구소인데, 거기에서 6G 그 차세대 이동통신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 미래 투자하고도 QSI가 관련이 있겠구나, 관련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제가 특히 관심을 갖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QSI는 세계 최고 수준의 주파수 특성을 지닌 고전자 이동도 트랜지스터, 영어로는 HEMT라는데 이 고전자 이동도 트랜지스터 반도체 소자를 개발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경북대학교의 김대현 교수팀, 일본 NTT의 연구진하고 공동 연구해서 개발했다. 언제? 2022년도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브테르 헤라츠 대역에서 구현되는 6G 이동통신 반도체 시스템의 고성능, 고효율, 다기능의 핵심 원천 기술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 점도 또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보면 QSI 6G 핵심 세계 최고 극초 고주파 차세대 반도체 전자소재 개발해갖고 6G 원천 기술 보유한 점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월 15일 파이낸셜 포스트의 이종민 기자 기사가 또 참고가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차용 라이더 센서 그 부품도 얘네들이 개발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더에 활용 가능한 거리 측정 시스템에 관한 특허도 2012년에 취득했고요. 2012년에 취득했으니까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그 다음에 라이더 핵심 부품인 레이저 다이오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용 고해상도 M2MS형 4D FMCW 라이더 상용화를 위한 핵심 광소자 및 초소형 광집정 모듈 기술 개발하는 국책과제에 함께 QSI도 참여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인화인디움 파운드리 라인을 통해서 핵심 통신 기술을 국산화해 갖고 연간 한 2,400만 불, 약 312억 원의 매출 실현이 기대된다. 이런 뉴스도 얘한테는 좋은 호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네 번째는 재무적 안전성을 또 이렇게 얘가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3쪽 그 QSI 기업계획 설명할 때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종합을 하면, 첫째, 극저온 저자본 증폭기 LNA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양자 컴퓨터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다, 얘네들이. 그 다음 두 번째, 6G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반도체 전자 소재를 개발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차용 라이더 센서를 개발했다. 그리고 네 번째, 재무적 안전성이 돋보이더라. 이 네 가지 이유로 해서 QSI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QSI는 미래 기술인 양자 컴퓨터나 6G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돼서, 또 다양한 그 호재성 재료를 지니고 있어 갖고 이번 달에 한번 소개드려 보았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QSA 주가 수준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양자기술 그 유사 기업을 비교 평가해 보는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특성이, 우리 QSI는 극저온 저자본 증폭기 양자 컴퓨터의 핵심 부품이라 했죠. 그 LNA를 개발하는 기업이죠. 그 다음에 KCS는 양자 암호 원칩을 출시한 기업이고요. 드림 시큐리티는 양자 암호 인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얘네들이 2022년, 2023년 그 결산이 안 끝나서 그건 안 나와서 2022년 매출을 보니까 QSI는 227억 원이라 갖고 2021년에 비해서 28%가 떨어졌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KCS는 매출이 417억 원이라서요. 2021년 대비 6%가 늘어났고요. 드림 시큐리티는 매출이 2242억이라서 2021년 대비 18%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을 따져보면은 QSI는 8%고 KCS는 1%고 드림 시큐리티는 11%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드림 시큐리티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QSI가 두 번째네요. 그리고 매출 그 A형이 큰 기업을 보면은 드림 시큐리티가 제일 많고 2242억이니까 QSI가 제일 적네요. 그 다음에 주가 수익비 PER이라 그러죠. 얘는 QSI가 13.2배, QSI가 104.5배, QSI가 13.2배, KCS가 104.5배, 드림 시큐리티가 19.2배라 갖고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게 QSI임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월 19일자 주가를 보면은 QSI는 만원, KCS는 7,210원, 드림 시큐리티는 3,660원이네요. 그리고 52주 최고가를 보면은 QSI는 12,760원, 작년 6월 30일 날 달성했죠. 그래서 현재가 대비 약 27%가 높아져, 27% 정도가 현재가보다 높은 상태고, KCS는 13,660원이라서 작년 3월 24일 날 도달했던 가격이네. 그래서 현재가보다 89%가 더 비싸네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는 4,435원. 이건 작년 8월 24일. 그래서 현재가 3,660원 대비 21%가 올라 있는 상태고요. 또 연중 최저가는 QSI는 8,700원. 작년 10월 6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보다 12%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KCS는 6,060원.
이게 작년 11월 13일이고 현재보다 16%가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는 2,840원. 이건 작년 4월 26일이고 현재보다 22%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매출 A형, 그 영업이익률, 그 수익성, 또 주가 그 저가 수준, 또 최고가 대비 얼마나 조금 올랐냐, 최저가 대비 얼마나 많이 빠져 있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드림 시큐리티가 제일 좋네요. 그리고 그 양자 기술에 관해서 제일 그 기술력이 좋다고 평가되고 호재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은 제일 저평가되고, 이런 건 QSI이네요. 그래서 저는 QSI를 요번에 소개를 드리는데, 혹시 그 주가를 이거보다 그 주식 투자 자본이 작은 분들은 드림 시큐리티를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투자 그 자금이 큰 분들은 QSI 쪽이 더 저한테는 매력입니다. 우리 독자님들은 각자의 그 사정에 맞는 그 뭐랄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 다 흑자는 나는 기업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 목표는 보통 10,000원대니까 얘 그 QSI를 보면은 지금 5일 이평선하고 21선, 61선이 12월 20일줄에 만나면서 확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10,000원대 넘어갔다가 한 11,00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오른 중에 연초에 조금 3번 흑산병이 나오면서 떨어졌다가 그 1월 11일경에 다시 그 장대 양봉이 뛰어나왔어요. 주가가 그런데 이게 매물 출회가 많이 일어나 갖고 좀 윗꼬리가 길게 나왔죠.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한 거 보면은 상당히 그 많은 다량 매물을 이렇게 주가를 내려누르는 거를 뚫고 그래도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2일 양봉이 그렇게 나왔네요. 꽤 긴 양봉이 나온 거 보니까 윗꼬리가 달려서 계속 매물이 나오긴 하지만은 적산병이 기대돼서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월요일 장에 될 수 있으면 그 자기 투자금의 한 30% 내지 50%는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00원대 아니면 9,500원에서 10,000원 요때 1,500원 요 사이에서 한 절반 정도는 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한 12,000원 정도만 가면은 한 절반 정도 팔아서 한 20% 정도 수익을 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한 6개월 내에는 한 16,000원 정도 가면은 나머지 절반을 팔 때, 요거는 4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이러면은 계속 접근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다 팔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QSI는 언젠가는 한번 크게 한 2-3배 이상 이렇게 수익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제가 매도 전략 된 걸 잘 접근하셨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투자자의 금원을 한번 되새겨야죠. 운전하면서 중앙선 침범 안 되는 투자자가 절대로 지켜야 하는 금원을 꼭 한번 되새겨 보면서 투자의 내공을 쌓아갑시다. 첫째가 뭐였죠? 비투군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면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랬죠. 큰 두 번째 뭐였죠? 주식 투자금의 30%, 최소 30%는 그 현금성 예수금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크게 두 가지 점이 있는데, 첫째는 주식 투자에 들어간 한 70%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기사회생할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이 되고요. 또 두 번째 큰 이유는 내가 사고 싶은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언제든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랬죠. 그 정보가 그 수익을 내는 원천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공부를 해야 얻어지죠. 근데 주식 투자 공부는 뭐 거시경제, 그 금리, 또 환율, 또 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또 변수에 많은 작용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 사회적인 영향도 받고,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고, 또 산업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도 알아야 되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직장인들이나 또 투자를 많이 안 해본 분들은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정화상 기업가치 연구소를 투자의 파트너로, 투자의 동반자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 저를 잘 아는 친지, 선배, 후배, 동료, 이런 분들이 다 저의 애독자니까 그분들과 좋은 정보를 함께 가지자,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이 방송을 하니까 저희 순수성을 믿고 이렇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투자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그 공부할 때 저희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를 동반자로 삼으면은 시간도 아끼고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 점을 꼭 좀 이렇게 그 마음에 새기고 저와 좋은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QSI 기업 개요와 재무 상태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종합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애청해 주세요. 세 번째, 그럼 참고 자료로 QSI 기업 개요와 재무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업 개요입니다. 얘는 반도체 레이저하고 광반도체 부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죠. 설립은 2000년 7월, 올해가 2024년이니까 약 24년 됐네요. 그리고 상장은 2006년 11월에 했고, 코스닥 919등입니다. 시가총액은 927억 원, 굉장히 작은 주식이죠. 그리고 상장 주식수는 927만 1621주, 약 927만 주, 소형주예요. 그러니까 얘는 요런 애들이 탄력성은 굉장히 좋아요. 주가가 오르러들면 확 오를 수 있는 그런 주식이죠. 그리고 소재지는 충남 천안의 성거읍에 있고요. 대표이사는 이청대인데 이분은 전문 경영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직원은 약 110명이고 큰 회사는 아니죠. 작은 회사죠. 평균 연봉은 4,100만 원. 이게 2022년 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삼화양행이라는 회사인데 이 삼화양행의 대표이사는 정혜상 씨고 이분은 그 QSI의 사내이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정혜상 씨 그 삼화양행이 지분 약 28.24%, 그러니까 한 300만 주 정도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얘네들의 주요 제품은 레이저빔 프린터 부품. 요건 레이저 프린터에 쓰이는 거죠. 여기서 한 매출 한 28% 정도가 나오고, 센서 부품. 요거는 뭐 공장 자동화, 로봇, 공기청정기 이런 데 부품으로 쓰이더라고요, 센서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매출이 한 28% 정도가 나오고, 파워툴 부품. 요 파워툴 부품은 거리 측정기, 계측기 이런 데 쓰이더라고요. 이런 데 쓰이는 부품인데, 요거 예산 매출의 17% 정도 나오고요. 그 밖에 바코드 스캐너에도 쓰이고, 얘네 부품이. 그 다음에 탈모 치료기, 피부 노화 방지기 이런 데도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성장성은 2022년 매출이 거의 전년 대비해서 23%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네들 그 매출을 보면 2020년은 230억이었고 2021년은 294억이라서 2023년도 대비해서 28%가 늘어났다가 2022년에는 23%가 또 줄어들었어요. 그래 이게 왜 줄었나 좀 자세히 봤더니 고객 수요가 감소해갖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그런데 또 투자 주식이 평가 이익이 많이 나서 단기 수익은 16억에서 70억으로 급증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얘네들이 뭔가 2022년에는 이런 애들은 주문성 생산이 많거든요. 큰 그 기업과 그 거래가 끊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금년에 2023년에는 4분기 건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3분기까지는 누적 매출이 142억이고 영업 적자는 18억이 났는데 단기 순이익 쪽에는 오히려 흑자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장성은 마이너스고 수익성도 영업이익률 8%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저수익성이죠. 근데 앞으로는 좀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재무적 안전성은 아주 매우 안전하더라고요. 부채는 7%밖에 안 되고 요게 작년 3분기 말 기준이니까. 그리고 당좌 비율은 388%. 요게 100% 이상만 되면 안전한데 그거 거의 4배 가까이 되죠. 그리고 유보율도 또 1732%. 유보율 500% 이상만 되면 안전한데 그게 3배가 되니까 아주 재무적으로는 매우 안전하더라고요. 그렇고 또 배당도 해요. 주당 100원을 배당을 했는데 시가 배당률 10,000원짜리니까 1%네요. 그리고 배당 성향은 13%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얘는 양자기술 최대 수혜주, 또 차세대 이동통신인 6G, 또 자율주행차 쪽에 들어가는 부품, 이런 아주 좋은 소재가 호재성 그 이슈가 많은 기업이라서 9,000원대에서 정말 매집을 하면은 틀림없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그 시총 자체가 1,000억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주식이고 상장 주식 수도 한 93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소규모 주식이라서 얘는 한번 그 작전 세력이 뭔가 들어오면은 크게 오를 주식이 아닐까 이런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또 특히 재무적으로 안전하고,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잘 보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종합 의견은 그래서 양자기술이란 미래 기술에 아주 독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QSI가 우리한테 큰 행운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또 재무적으로 안전해서 한번 투자를 좋은 종목으로 추천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매진말로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라 그랬죠. 투자는 내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나도 내 겁니다. 누가 달라고 써 못합니다. 그리고 손실을 봐도 제가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 그거 떠안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투자는 자기 책임이다. 이걸 꼭 명심해 주시고요. 하여튼 요번에 제가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는 QSI를 한번 감히 소개를 드려봅니다.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특히 격려의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주말, 주일날 저녁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